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손절이란 말이 매정하게 느껴지고 참 싫더라고요. 손절은 주식에서 온 말이잖아요. 손절매는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간에 가격 상승이 힘들 것으로 파악될 때 갖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이라고 해요. 예전에 주로 쓰던 절교라는 말이나 별 다를 바 없지만 요즘 시대의 인간관계에 맞게 조금 더 계산적인 느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나가면서 살면 결국 고립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도 하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친구나 동료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쉬운데 사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정말 끊어내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책을 쓴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은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봤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했대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그만두는 용기라고 말했다고 해요. 정신과 전문의 전미경 선생님은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손절을 잘하는 사람과 손절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로 손절을 못하시는 분들이 선생님께 상담을 간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분의 친구가 본인 힘든 일이 있으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해서 2시간을 통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듣다가 이제 그만 통화할까? 라고 하면 친구는 그래 미안해 내가 성격이 별로라서 남친한테도 차였는데 너까지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나쁘다 라고 말한대요. 전화 끊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 환자분은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인 거라고 해요. 우울증 약을 먹어가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손절에는 단계가 있다고 해요. 경청과 이해, 공감과 소통, 수용과 타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와 정리, 즉 손절의 단계예요. 이 단계들을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아쉽지 않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한 단계에만 머물러서 계속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내가 노력하면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 중에 그런 노력을 계속하게 되죠. 예전에 김경일 교수님의 행복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라고 합니다. 또 자주 하거나 듣게 되는 말 중 하나인데요. 네가 이해해. 전미경 선생님은 그 말이 가장 싫다고 해요. 겉으로는 상황을 포용하는 척해. 하지만 속으로는 네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보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그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 보통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하죠. 하지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해요. 좋은 사람은 선의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은 너무 늦지 않게 포기와 정리, 이 손절의 단계로 잘 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공감과 소통의 에너지를 과하게 타인과의 관계에 쓰지 않고 이 에너지를 잘 아껴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쓴다고 해요. 손절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들이기 위해 내 옆자리를 비우는 거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잃을 두려움에 내 에너지를 갉아먹게 두지 마세요. 김경일 교수님은 대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아이가 성적이 안 좋을 때 부모가 아이에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뭔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상사가 당신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상대방을 탓하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2배로 만들어서 나를 당황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해요. 또 부정적인 말투를 쓰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본능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부정적인 말투가 신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뇌에서는 뺨을 맞는 고통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렇게 거친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긴장감과 찔리는 것 같은 고통도 있다고 해요. 거울 유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타인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는 어떤 행동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거울 유런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아이에게 아 하면서 밥 먹이는 걸 보면 옆 사람들도 아 하고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누가 밝게 웃는 걸 보면 보통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화내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에 의해 내 마음은 영향을 받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거울 뉴런 때문이라고 하고요. 고통을 느끼는 장면을 보기만 해도 감정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트라우마가 있거나 만성적이 되면 감각을 느끼는 부위도 같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뭐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듣고 있는 나 자신도 점점 힘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교수 니컬러스 크리스테키스는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에서 비만이 가족과 친구에게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비만일 경우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이 37% 높아지고 비만인 친구가 있다면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이 57%가 높아진다고 해요. 아주 가까운 친구라면 그 확률이 3배가 더 높고요. 그리고 영향력의 전파는 보통 3단계가 된다고 해요. 내가 만약 비만이라면 내 친구 A, A의 친구 B, B의 친구 C까지 비만일 확률이 있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나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따라하다 보면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병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과 오래 지내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타인을 거울처럼 느꼈다고요. 내가 무례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나는 예의를 갖추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각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나는 지각할까봐 엄청 신경 썼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나태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또한 나도 천성인 게으름을 감추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서라고 해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싫어서 감춰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해온 노력들이 컸던 만큼 내 안에는 더 강한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싫다고 느껴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음 공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내면, 무의식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인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지 생각해 봅니다.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상대의 단점은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난 결과라고 해요. 이 두려움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현실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무의식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게요. 이걸 에너지로 해석한다면 고집 부리는 사람이 너무 좋다, 너무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돼서 기가 센 배우자나 억지 부리는 직장 상사가 내 앞에 있게 됩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너무 싫어하지만 억눌러 놓은 에너지가 세다 보니 결국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 있는 두려움의 마음을 다 내 안으로 포용한다면 외부로 나가서 창조되지 않는다고 해요. 고집 부릴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내 두려움을 안아주고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춰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로 창조되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가 단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내 거울 역할을 해준 것이므로 마음속으로 상대방에게 감사하라고 해요. 내 얼굴에 더러운 게 잔뜩 묻었는데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을 포용하고 감사하면
내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랑 그 자체가 외부 현실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 나탐님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나를 어떤 환경에 노출시키는지는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돈을 벌고 싶다면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마음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찾아가서 친구나 선생님을 사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면 기분도 더 좋아지고 서로 배우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의를 가진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들고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바로 손절 말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잠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잊고 지내보세요. 그 사이에 내 무의식도 돌봐주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인연은 돌고 돌아 또 만나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때는 안 좋았던 인연이지만 각자의 시간이 흐른 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낸 나를 토닥토닥 하면서 나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